자, 우리가 흔히 미국 역사 대통령 암살 사건 하면 링컨, 케네디, 트럼프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근데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거 외에도 훨씬 더 많아요.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최근에 미국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귀에 빵꾸가 뚫렸습니다. 아시죠? 암살 미수 사건이죠? 미수가 뭐야? 미수금 생각하지 말고 미수금 생각하지 말고 미수로 그 넣었다가 선물 넣었다가 인생 골로 가는 거예요. 암살 미수가 뭐예요? 암살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이 말이야. 목적한 바를 달성하지 못한 거가 미수입니다. 그러니까 암살을 하려고 한 인간이 암살을 못하면은 암살 미수인 거죠. 그죠? 암살만 미수가 아니에요. 뭐 범죄자들 뭐 잡힌 거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성추행 미수, 뭐 별게 다 있지. 뭐뭐 땡땡 미수. 그러면 그 땡땡을 하려고 했던 인간이 못한 상태로 잡혔다. 그 말이요. 자, 미국 대통령 중에 실제로 암살을 당한 대통령은 딱 4명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링컨과 케네디인데 2명 더 있어요. 누구냐? 제임스 가필드와 윌리엄 맥킨리라고 있습니다. 일단은 에이브라함 링컨이랑 존 F 케네디는 다 알잖아요. 우리가 흔하게 너무 많이 들었잖아. 일단은 오늘 1, 2, 3, 4번 이 4명에 대해서 왜 암살을 당했는가, 그 과정을 좀 설명드릴 건데, 이 사람들이 암살을 당한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왜 암살 당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왜 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우선 에이브라함 링컨도 아시죠? 1861년에 대통령 됐어요. 그죠? 자, 근데 흑인 노예 해방 공약으로 걸어섰습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 본격적으로 하려고 해요. 이것 때문에 남북전쟁까지 일어나죠? 남북전쟁. 이게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의 상황이에요. 북부연합이랑 남부연합. 경계에 이제 노예제를 지지하긴 하지만 북부나 남부 뭐 이렇게 뭐 딱히 북부 남부가 아니라 그냥 남부가 갈라서면서 북부가 생긴 거잖아요. 원래는 다 하나인데 그렇지 않아? 나는 뭐 남부에 속하고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하던 주들도 몇 개 있었어요. 깔끔하게 둘로 나뉘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어찌되든 이 남북전쟁에서 누가 이겨? 링컨이 이겨요. 링컨의 정부군 북부가 이깁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절대로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 반드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북부가 전쟁에서 이기면은 이제 노예 해방에 대한 이슈는 다 끝난 겁니까? 아니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가지고 남부가 들고 일어났던 건데 북부가 전쟁에서 지금은 잠시 이겼을 뿐인 거예요. 이겼어도 흑인 노예 해방에 대해서 반대하고 불만 있는 사람들이 드글드글한 거야. 미국은 그런 거예요. 전쟁만 이겼을 뿐이지 현재 상태 노예 해방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과 분위기가 종식되지 않고 그 이슈가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존 윌크스 부스, 이 사람이 1865년 4월 11일 링컨의 연설을 보게 됩니다. 무슨 내용이었겠어요? 뭐 흑인한테도 투표권을 줘야 되고 노예 해방에서 그냥 흑인들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투표권까지 줘야 된다, 이런 연설까지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그 국내 정치적으로 링컨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흑인들의 노예 해방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장을 했었거든요. 자, 근데 이 존 윌크스 부스가 1865년 4월 12일에 링컨의 연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존 윌크스 부스가 링컨을 암살해야겠다, 이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야? 이 사람이 단순하게 흑인들의 노예 해방 자체가 마음에 안 들고 투표권을 주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링컨을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 This is 간피셜 타임. 간피셜 타임. 간피셜로 말씀드릴 건데 팩트랑 이제 섞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 이 사람 연극 배우였어요. 근데 연극 배우가 굳이 구태여 흑인 노예 해방에 그렇게까지 앙심을 품고 무슨 목화재배나 무슨 농업을 해가지고 흑인 노예가 많이 필요했던 사람도 아닌데 굳이 구태여 링컨이란 대통령을 암살까지 하려고 왜 그러느냐, 이게 사실 분명하게 드러난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이 왜 암살했는지가 분명하게 알려진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간피셜인데, 이 사람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 사람 집안이 굉장히 유명한 연극 배우 집안이에요. 아버지도 엄청 유명한 연극 배우였고 이 사람 형이 둘이 있어. 그 형 둘도 엄청나게 유명한 연기 잘하는 연극 배우였대. 근데 얘는 형들과 아버지랑 계속 비교당하고 졸라 짜증나는 거야. 열등감이 바글바글했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제 간다요 주변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치병 빠지는 사람들 보면은 정치병뿐만 아니라 무슨 이상한 종교에 빠지거나 정치병에 빠지거나 이상한 사상에 빠지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유명했는데 유명한 것만 남고 망했어. 아니면 사업이 잘 나가다가 망했어. 그런 분들 중에 갑자기 극단적인 거에 관심 갖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많아. 엄청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이런 케이스들도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잃은 거야. 이유를. 좌절을 겪고 열등감이 그득그득해. 내가 연극을 하고 무언가 A라는 직업을 가지고 이거로 유명해지고 싶고 꿈이었는데 그게 좌절이야 자꾸. 안 돼. 그 열등감이 그득그득해. 근데 갑자기 시위꾼들이 막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막 웅변을 하면서 막 졸라 막 가슴이 막 불타게 막 그런 연설을 하는 거 보고서 막 갑자기 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자, 여기서 간피셜 이제 형들이랑 이제 비교당하는 그 연극 실력 이런 것 때문에 열등감이 바글바글 했을 것이다. 그래서 막 시시거리면서 길거리에서 술 처먹고 막 돌아다니고 있던 거지. 근데 어느 지역에 가니까 대중들을 모아놓고 시위꾼들이 링컨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냐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거를 보고 저 말이 옳다. 나는 연극으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국가를 위해서 국국의 결단, 애국자는 돼야겠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엄청 많아. 이런 사람 엄청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이 있었을 가능성이 간다요 개인적인 간피셜로 전락에 매우 추정하는 바다. 전락에 추정하는 바다. 이 사람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 사람이 실제로 링컨이 이제 저격했잖아. 그 연극 무대에 연극 보러 갔을 때 뒤에서 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링컨이 연극 보고 있는데 뒤에서 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쏘자마자 갑자기 무대 위로 올라갔대. 폭군은 누구나 언제든 이렇게 최후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러고 튀었대요. 제정신이 아닌 거지. 링컨이란 사람은 폭군이고 제거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거야. 이 사람은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던 거야. 그 이유가 뭐냐는 거야. 뭐 자기가 폭군이라는 사람들을 최후를 만드는 어떤 해결사, 어떤 무슨 뭐 졸라게 무슨 뭐 사명감을 가지고 막 이런 행동을 한 거야. 이 사람은 나름 이래서 정치병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개개인들 멘탈 관리 잘해야 돼. 진짜로 이 관리 못하면 어디로 빠질지 몰라. 무서워 진짜로. 자,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저격됐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게 존 F 케네디인데 2명 더 있다고 했어요. 제임스 가필드와 윌리엄 맥키니. 이 둘도 대통령인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별로 안 유명하죠. 미국에서도 별로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 2명이 있어 더. 그죠? 일단 제임스 가필드. 이 아저씨야? 별로 유명한 대통령 아니죠. 잘 모르시죠. 그죠? 처음 들었지. 근데 이 사람이 안 유명하고 우리가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임기 시작하고 4달 만에 저격당해요. 그리고 드러누워 있다가 2달 뒤에 죽어. 그럼 뭐야? 임기 시작하고 6달 후에 죽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지 사람들이 잘. 자, 1881년 3월 4일에 임기가 시작됩니다. 1881년 3월 4일. 그리고 7월 2일에 총을 맞아요. 그리고 9월 19일에 사망합니다. 자, 왜 암살당했냐? 이 사람이 암살범이에요. 찰스 기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특이한 게 뭐냐면은 원래 제임스 가필드가 미국 공화당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공화당에서 이 사람 혼자서 대통령 나 할 거야 하고 나온 게 아니겠죠.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경선이란 걸 합니다. 경선이 뭐예요? 대통령 후보를 한 명만 뽑아야 되는데 그 한 명을 뽑기 위해서 여러 명 경쟁을 하는 거죠. 그게 경선이죠. 이 제임스 가필드랑 경쟁하던 사람이 누구냐? 율리시스 그랜트입니다. 근데 저 제임스 가필드 암살한 찰스 기토 이 사람이 율리시스 그랜트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또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이미 대통령을 2번 한 사람이야. 1869년부터 73년 임기 1번, 그리고 1873년부터 77년 2번 해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잠깐 쉬어 중간에 한 번 쉬고 1877년부터 1881년까지의 임기는 쉬고 그 다음 선거 1881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그 대통령 뽑는 선거에 나가려고 공화당 경선에 나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공화당 경선에서 이 율리시스 그랜트가 지고 가필드가 이긴 겁니다. 그래서 가필드가 공화당 후보로서 단일 후보가 돼가지고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찰스 기토가 율리시스 그랜트를 지지하고 있었는데 제임스 가필드가 대통령이 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암살한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닌 게 대박이에요. 이 사람도 조금 좀 치료가 필요했던 사람으로 생각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경선 날에 율리시스 그랜트를 지지한다라는 그 지지문 같은 거를 인쇄를 졸라 해서 사람들한테 오지게 나눠주려고 가지고 갔대요. 가지고 갔는데 그 당일에 막상 보니까 가필드가 경선에서 이긴 거예요. 이제 필요가 없어졌네요. 그죠? 율리시스 그랜트를 지지한다고 하는 연설문인데 이미 경선에서 가필드가 이겼으니까 이제 필요가 없어진 종이 쪼가리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냐면은 그 연설문을 일일이 지워요. 율리시스 그랜트를 지지한다는 그 이름을 율리시스 그랜트를 다 일일이 지우고 나는 가필드를 지지한다로 다 바꿔. 일일이 고쳐요. 그 다음 또 그걸 사람들한테 나눠줬대요.
이 찰스 기토가. 근데 이 사람이 뭐 좋다 이거야. 그럴 수 있어. 너무 그 자의식 과잉과 망상이 있던 거야. 자기가 율리시스 그랜트를 지지한다는 그 연설문을 본인이 일일이 지우고 가필드를 지지한다고 고쳐서 사람들한테 나눠줬기 때문에 가필드 네가 당선된 거다. 나 덕분이라는 망상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그랜트를 지지했으나 가필드를 지지한다는 연설문으로 고쳐서 나눠줬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나 덕분에 당선된 거다라는 망상에 빠져있던 거지. 자, 여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자, 근데 무슨 일 있냐. 가필드가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됐어. 당선되자마자 찾아가요. 편지도 쓰고 만나자 하려고 계속 그러면서 뭘 요구하냐면은 나를 유럽의 외교관으로 보내라. 대사로 보내라. 대사로 날 미국의 유럽 외교관 대사로 임명해달라고 요구를 했대요. 나 덕분에 너는 당선됐다면서 자리 하나 달라고 한 거지. 당연히 또라이 취급받으면서 팽당했지 이 사람은. 그래서 쏜 겁니다. 와, 이거 참 별일 다 있어요. 이게 디테일하게 보면은 야, 이거 참 뭐 하는 짓인가 싶어. 저 진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쏜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또 졸라 웃긴 게 뭐냐면은 어이가 없는 게, 자 보세요. 1881년 7월 2일에 가필드가 총을 맞았습니다. 근데 사망 날짜가 언제예요? 9월이야. 그러면은 이 제임스 가필드라는 사람은 총 맞고 79일이나 살아있던 거예요. 지금 졸라 어이없는 게 또 뭐냐면은 제임스 가필드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총이 아닙니다. 의사들의 잘못된 처치로 사망한 겁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7월 2일에 총을 맞았어요. 근데 의사들이 딱 보자마자 야, 이거 총 맞았는데 며칠 안 남았다 이거. 일단은 총알을 빼보긴 할게 하고서 뺐는데 당시만 해도 소독, 알코올솜, 의료기기를 일일이 소독한 다음에 이제 메스를 써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안 박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소독도 안 된 거로 막 총알 뺀다고 막 후벼 파고 막 그런 거야. 근데도 총알을 결국에 못 뺐대요. 못 찾아서. 그리고 나서 뭐가 걸리냐? 폐혈증에 걸립니다. 폐혈증이 뭐예요? 박테리아 같은 세균들이 온몸에 전신으로 퍼져가지고 온몸이 감염되고 염증이 온몸에 퍼진 상태를 폐혈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폐혈증 걸리면 항생제부터 놓고 일단 뭐 신장 같은 거, 콩팥 같은 것도 문제 생기면 바로바로 투석도 하고 별걸 다 해요. 폐혈증 걸리면 바로바로 조치할 게 많은데 그 당시에 뭐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총 맞은 다음에 폐혈증 걸려서 죽은 거예요. 원래는 이 사람 안 죽었을 수도 있어. 2달이나 살아있었잖아. 2달이나. 2달이 뭐야? 2달이 넘지. 3달 가까이 2달 반 정도 살아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제임스 가필드가 사망한 이후에 고작 20년 뒤에 윌리엄 맥킨리가 대통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윌리엄 맥킨리. 이 양반 임기가 1897년에서 1901년이에요. 20세기를 이제 겪은 거죠, 딱. 근데 이 양반이 우리나라에선 별로 안 유명한데 미국의 해외 식민지 영토 확장으로 유명해요. 자, 여기가 뭐냐 지금. 이 지도가 뭐냐? 스페인의 식민지들입니다. 미국이랑 스페인이 그 예전에 전쟁을 해요. 그때 전쟁할 때 이제 스페인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들이야. 보면은 필리핀도 있고 괌도 있고 쿠바도 있고 푸에르토리코도 있고. 지금 일단은 푸에르토리코랑 괌은 미국령이죠. 그리고 필리핀도 이 스페인과의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얻어냅니다. 쿠바도 사실상 미국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었었어요 그때. 아무튼 그런 거를 한 사람이야 이 양반이. 자, 이 양반은 왜 죽었냐? 리언 촐고츠. 이름이 좀 어려워. 리언 촐고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냐? 무정부주의자였습니다. 무정부주의가 뭐예요? 이게 무정부주의가 단순하게 국가가 사라져야 되고 정부가 사라져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 무정부주의 아나키즘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 아나키즘 안에 들어가 보면은 진짜 세분화돼서 이유도 다양하고 너무너무 분류가 많아요. 아나키즘을 추구하는 이유가 개개인들 그룹마다 사상가마다 너무너무 달라. 그래서 이제 무정부주의자들의 종류가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무정부주의자들은 전 세계 국가들의 욕심 때문에 지금 전쟁이 나고 평화가 사라지는 거다. 전 세계의 종교들 때문에 이 종교들의 욕심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전쟁이 나는 거다. 전 세계의 평화가 사라지고 이 식민지배도 사라지고 전 세계의 평화를 다시 살려내고 식민지배도 막고 이러려면은 국가가 사라져야 된다 이 말이야. 국가라는 개념과 정부라는 개념이 사라져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게 좀 있어요. 무정부주의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그런 좀 마인드가 있거든. 이 사람은 어떤 마인드가 있었냐면은 지금 현재 이 미국에서 가난한 자들이 착취당하고 있고 한창 자본주의의 병폐가 있을 때 아닙니까?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이니까 그 자본주의의 병폐가 한창 심각할 때 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래도 공산주의 추종자는 아닌가 봐. 이 사람이 보기에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렇게 자본주의가 썩어 빠진 이유는 다 정부 때문이다.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낸 거다. 일부러. 윌리엄 맥킨리를 제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마침 1900년에 딱 1900년에 이탈리아 왕 움베르토 1세가 죽어요. 무정부주의자한테. 그거를 보고 졸라 멋있어.
이랬나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탈리아의 무정부주의자 동지가 국왕을 암살했다 이 말이야. 그럼 나도 미국의 대통령 조져야겠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1901년 9월에 뉴욕에서 열린 그 박람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암살했대요. 그리고 붙잡혔을 거 아니야. 이제 현장에서 바로 잡혔대요. 잡히자마자 나는 미국의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저 사람을 죽인 거다. 이게 뭐 자기 나름의 사명감은 아주 뭐 머릿속에 그득그득했는데 참 이게 무서운 거야. 사실 이 개인의 신념을 너무 졸속으로 머릿속에서 갖게 되면은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 저희가 또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같은 무정부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서 좀 팽당하고 왕따 당했대요. 다른 무정부주의자들이 보기에도 좀 이상했나봐 이 사람이. 자, 그 다음 워낙에 유명합니다. 그죠? 자, 존 F 케네디. 자, 워낙에 유명해요. 그죠? 그리고 도대체 왜 죽었고, 왜 이 사람이 죽었고, 왜 이 사람을 저격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이 존 F 케네디와 관련된 음모론은 수업 시간에 국제정치학 교수님들도 번외로 가끔 종종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 사람 음모론은 교수님들이 생각하기에도 뭔가 이제 미심쩍은 게 있나 봐요. 자, 뭐 유명하죠. 카퍼레이드 했잖아. 카퍼레이드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어요. 근데 저쪽 멀리에서 누가 이제 저격하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수사가 이루어졌고 범인으로 추정되는, 범인이 아닙니다. 범인으로 추정되고 있던 오스왈드를 잡습니다. 리 하비 오스왈드. 이 사람을 잡아요. 일단은 범인으로 추정되는 겁니다. 확정적으로 이 사람이 범인인 게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이 또 죽거든요. 갑자기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범인으로 딱 도장 찍히기 전에 죽어 이 사람이 또. 자, 일단 이 사람이 미국 댈러스 경찰서에서 수사를 했어요. 왜냐면 존 F 케네디가 카퍼레이드 하던 데가 댈러스예요. 그래서 댈러스 경찰서에서 이제 이 사람을 잡았는데 수사를 하려고 일단 유치장에 가둬놨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이 사람이 유치장에서 다른 교도소로 이제 데려가려고 이송하려고 꺼낸 거야. 경찰서 유치장에서 잠깐 나온 거죠. 수갑도 차오고 양옆에 형사들도 이제 얘 팔도 잡고, 그리고 이제 유치장에서 이제 이송을 하려고 이제 이동을 하고 있던 거예요. 걸어서 일단은. 거기에 이제 기자들도 많이 서 있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갑자기 잭 루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 오스왈드를 저격하고 오스왈드가 사망합니다. 이 잭 루비가 누구냐면은 그 미국 댈러스라는 도시에서 룸빵 하던 사람이야. 룸빵이랑 그 나이트클럽 하던 사람이에요. 원래 근데 요런 쪽 일 하시는 분들이 형사들하고 친해요. 친하다기보다도 좀 잘 아는 사이야. 서로 이제 뭐 정보도 교환하고 이번에 이 새끼 어디로 도망갔냐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보고 막 그러려고 좀 원래 좀 연락처도 알고 얼굴도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예요. 원래 이 사람이 그래서 오스왈드가 경찰서에서 나와서 교도소로 이송되려고 경찰서 밖으로 나오자마자 기자들도 바글바글했대. 거기 틈바구니에 갑자기 껴가지고 쏜 거예요. 오스왈드를. 오스왈드가 범인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아까 이 사람이 범인으로 추정되고 이제 존 F 케네디를 실제로 죽였느냐 왜 죽였느냐 이런 거를 막 이제 하려고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총 맞고 죽었으니까 지금. 잭 루비가 일단 경찰에 잡혔겠죠? 왜 죽였냐 오스왈드를. 그랬더니 나는 케네디 가문의 오랜 지지자다. 존 F 케네디 삼형제야. 난 케네디 가문의 오래된 지지자고 내가 지지하던 케네디를 죽였다는 저 오스왈드를 보자마자 충동적으로 난 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타이밍에 이제 뭐 별의별 음모론이 다 나오는 거예요. 뭐 CIA도 나오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온 거야. 이 타이밍에 1963년부터 무려 2023년까지 몇 년마다 한 번씩 갤럽이 10번 정도 설문조사를 했대요. 미국인들 상대로. 뭔 설문을 했냐? 케네디 대통령 사망에 오스왈드라는 사람이 단독 범행을 한 게 아닐 것이다. 누군가가 더 있을 것이다. 이게 단 한 번도 5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10번 동안. 미국의 수많은 국민들도 오스왈드라는 사람만 혼자 산 게 아니라 누군가 뒤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거 좀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이거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내가 존 F 케네디의 암살과 관련되어 있는 기밀문서 이거를 깔아. 미국의 의회에서 1992년에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기록을 2017년 10월 안에 모두 공개하라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이 법을 통과시켜요. 그래서 미국은 저거를 공개했어야 됐습니다. 2017년 10월까지. 이때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트럼프였죠. 자, 이제 대통령이 트럼프였잖아요. 트럼프가 나는 모든 걸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CIA랑 FBI가 이거를 공개하는 건 안보 문제가 있다. 미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밀 문서가 있다.
그래서 이 몇 가지의 문서를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몇 개의 문서를 빼고 꽤 많은 걸 공개하긴 했어요. 근데 핵심적인 내용이 다 빠져 있고 양만 많은 거야. 공개를 한 게. 자, 그 이후에 바이든 정부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존 F 케네디의 기밀 문서를 까는 게 일종의 정치적인 지지율을 위한 행위예요. 나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이거를 다 까겠다. 뭐 이런 좀 그런 게 있는 거야. 지금 바이든도. 바이든 정부가 추가로 공개하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또 핵심적인 걸 빼고 공개해요. 그러니까 공개를 하기는 하는데 몇 개를 핵심적인 건 빼고 자꾸 몇 개만 빼가지고 쇼맨십 하는 짓거리가 좀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대통령이 암살을 당해서 사망한 사례, 실제로 암살을 당해가지고 사망한 사례는 4번이에요. 에이브람 링컨, 가필드, 맥킨리, 존 F 케네디. 자, 근데 암살 미수 암살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미수는요 진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진짜로 다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간다요가 대통령이야. 근데 간다요를 쏴 죽이려고 집에서 총을 들고 집 앞에 나오자마자 FBI가 다 알고 이 새끼를 잡았어. 그것도 암살 미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뭔가 좀 암살 미수가 너무너무 흔해요. 너무 많아. 역사적으로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뭐 하려고 다 말해.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오늘 유명한 것만 몇 가지 얘기할 거예요. 제가 1829년부터 37년까지 미국 대통령 했던 앤드루 잭슨입니다. 앤드루 잭슨 미국 $20 지폐에 박혀있는 사람이에요. 자, 앤드루 잭슨이 있는데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냐 씨발. 자, 이 사람을 누가 암살하려고 권총 2자루를 가지고 왔대요. 근데 이 사람을 죽이려고 권총 2자루를 가지고 이 사람 가까운 데로 갔는데 권총을 빵빵 했는데 권총 상태가 안 좋아서 다 불발이 된 거예요. 불발이 된 걸 보자마자 이 앤드루 잭슨이 당시에 대통령 할 때 한국 나이로 69살이었어요. 69살. 그 불발 났을 때. 그때 이제 그리고 이 사람이 키도 크고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데 다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지팡이로 존나 팼대요. 권총 불발 나자마자 지팡이 같은 것도 존나 팼대. 진짜로 직접 팼대. 직접 팼다 그러더라고요. 실화야 이거 실화. 실제 기록에 있어요. 그리고 끝났다고 합니다. 존나 웃기네 진짜 씨발. 지팡이를 존나 뺐다 씨. 자, 그다음 시어도어 루즈벨트입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1901년부터 1909년까지 대통령 했었어요. 그죠? 2차 세계대전 때 루즈벨트 아니죠? 시어도어 루즈벨트. 이 양반 미국 공화당 사람이었어요. 임기도 다 채웠어요. 그죠? 근데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양반도 봐봐요.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1901년에서 1905년까지 대통령을 했어요. 한 번 했죠? 1905년에서 1909년까지 4년 또 대통령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임기 땐 정치를 쉬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13에서 17년 동안 대통령하는 이 선거에 출마합니다. 그래서 1913에서 17년 사이에 또 대통령 출마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때 이 사람이 미국의 진보당이라는 당을 따로 만들어서 출마합니다. 공화당, 민주당, 둘 다 싫고 나는 따로 내 정당을 만들어서 출마한다. 자, 나갔어요. 나갔는데 선거 유세를 한창 하고 있는데 가슴에 총을 맞은 거예요. 근데 그 총알이 가슴 주머니에 있는 그 연설문 두꺼운 종이가 있었대요. 그거를 뚫고 들어가서 약해져가지고 심하게 안 박혔대. 별로 심하게 안 박혔다고 하더라고요. 피가 나기는 났는데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대요. 이 사람 관상 잘 봐야 돼. 이 사람이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사냥꾼들이 하도 그 총을 쏴갈겨서 그런지 어떻게 맞으면 치명상인지 아닌지를 좀 아나 봐.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맞고 아프긴 아픈데 피가 나오는데도 이거 뭐 씨발 별로 심각한 거 아니다. 여기서 객기 한번 부려야겠다고 해서 여러분! 그 누구도 저를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총을 이렇게 맞았어도 나는 강력히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뭐 이러면서 연설을 한 거예요 계속. 자, 그리고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갔는데 총알을 의사들이 제거하지 말자 그랬대요. 제거하는 과정에서 폐혈증에 걸릴 수도 있고 위험하다. 그래서 그냥 상처를 덮고 아물게 하자. 제거하는 게 더 위험하겠다. 그래서 총알이 있는 채로 그냥 치유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아물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가슴에 총알 한 발 박힌 채로 살다가 죽었어. 야, 근데 저렇게 총알까지 박혀가지고 선거 유세를 했을 정도면은 이 대통령 선거에서 좀 당선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떨어집니다. 누구한테 졌냐? 우드로 윌슨. 민족자결주의 우드로 윌슨에게 대선에서 져요. 개씹어졌습니다. 개씹어졌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우드로 윌슨이 이렇게 밈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존나 우드로 윌슨 자주 나오네 진짜. 중요하죠?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1981년부터 1989년까지 미국 제40대 대통령을 했던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짤 많죠? 레이건이 이제 총을 맞았는데 안 죽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차에 타러 가는 거야. 이때 맞아요, 총을. 여기 지금 차가 있거든. 여기 안 보이는데 이제 차에 타기 직전에 맞습니다. 겨드랑이를 맞았나? 그래요. 근데 이제 병원 잘 갔어요. 병원 가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이제 나 멀쩡함 하고서 이제 손 흔들러 나온 거야. 뭐 여기서 얘기할 게 많지가 않아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다른 곳에 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나를 못 맞췄다. 저게 풍선이 터진 건데, 풍선이 그냥 터진 건데 missed me. 나를 이번에는 뭐 못 맞췄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드립으로. 근데 로널드 레이건을 저격한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양반이 저격을 당했냐 안 당했냐 둘째치고 이 양반을 저격한 사람 존 힌클리 주니어입니다. 자, 이 사람이 나 이것도 좀 어이가 없는데 조디 포스터라는 여자 배우를 좋아했대요. 당시에. 이 양반 커밍아웃해서 레즈비언으로 지금 레즈비언인 거 커밍아웃 해가지고 그냥 대놓고 얘기하고 활동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무튼 뭐 막상 조디 포스터는 레즈비언인데 조디 포스터를 좋아했대 이 남자가. 조디 포스터가 좋아가지고 막 스토킹도 하고 편지도 쓰고 별짓거리 다 했는데 조디 포스터가 관심을 안 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뭔 생각을 하냐, 내가 대통령을 암살하면 조디 포스터가 나의 이름을 알게 되고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엄청난 관종을 생각한 거야. 정말 희대의 관종짓을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오래전이야. 이게 레이건 때만 한 게 아니래. 레이건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미 카터도 암살을 하려고 몇 번 했는데 항상 실패되고 검거되고 총 압수당하고 그런 전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 정신 이상 그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계속 좀 짧게 살고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제 레이건 때는 성공했네요. 근데 레이건이 죽지는 않았어요. 그죠? 자, 아무튼 이 양반이 붙잡혀서 정신 이상 판결을 받아가지고 정신질환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제 1981년부터 정신병원에 수감됩니다. 교도소에 안 들어가고. 자, 그리고 2016년이 되어서야 태어납니다. 35년이에요. 35년 동안 이제 정신병원에 있던 거예요. 계속 정신병원에 있던 건 아니고 정신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시점부터는 이제 통원 치료, 외출도 많이 하고 좀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6년에는 완벽하게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양반 퇴원하자마자 트럼프가 존 힌클리 주니어처럼 위대한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위험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을 퇴원시키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막 이랬대요. 오바마 때 퇴원시켰거든. 2016년에 오바마 정부 말이란 말이야. 트럼프가 이제 그때 대선 당선됐을 해 아닙니까? 오바마 정부가 퇴원시킨다고 막 그러면서 공격을 또 했었어요. 트럼프가. 근데 이번에 최근에 트럼프 귀에 빵꾸 뚫렸잖아.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제 중장년층이에요. 할아버지거든요, 이제 거의. 이 양반이 트위터를 한대요. 근데 트위터에 폭력은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라고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그렇게 좀 트위터 활동을 하시고 평화를 사랑하시고 좀 그런 활동을 하신다고 해요. 뭐 요즘은 가수 활동을 한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수 활동을 하든가 말든가 알바노고 언론들은 일단 과거에 레이건을 그 총으로 쐈던 그 사람으로서 이제 토픽거리잖아요. 이슈거리. 그래가지고 이 사람 막 데려와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뭐 그 인터뷰 내용 보면은 내가 과거에 했던 짓거리들에 대해서 참여하면서 나는 평화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최근 있었던 암살 밀수는 도널드 트럼프인데 이 사람을 저격한 사람은 현장에서 죽어서 몰라요 이유를. 다들 뉴스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트럼프를 쏜 사람도 현장에서 죽어가지고 왜 쐈는지는 모른다. 요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오늘 미국 대통령 암살의 역사편을 모두 끝마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필리핀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인생동반자 저키 반니 성형외과 종우의 하루 간다요 후원자 당근 이카로스 정유지 부츠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카노넨 갱가 학성이와 결혼 최영희 배부른 다람쥐 진우파 영민차 시우필 김도훈 그레이스 은혜.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